안녕하세요. 2021년 미국 동부 5월 20 밤 9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은행 시스템이 유동성이 너무 넘치는 건 아닐까라는 영상을 녹음하려 그래요. 요거는 FOMC 요번 미팅 그 노트 요거를 좀 리뷰를 하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요거를 읽으면서 생각에 좀 빠졌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고 연준도 알고 있다시피 미국 지금 은행 시스템이 유동성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기 전에 최근 뉴스 몇 개만 하나 살펴볼게요. 지금 뭐 이란이 미국이랑 거의 뭐 핵 그 협정을 뭐 할 거라고 뭐 EU, 유럽도 동의를 하고 있고 되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일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사실 뭐 에너지 회사를 투자를 하건 오일 뭐 선물에 투자를 하건 뭐 옵션을 투자하건 그렇게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정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오일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이런 사업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더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다 막 집중하고 이래서 오늘 5일 들었으니까 오늘 내가 투자한 엑선모빌 이렇게 떨어졌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러다가 핵 협정 또 불발되고 또 막 뭐 오일까 모르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거는 내가 기업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지금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뭐 전쟁을 이제 뭐 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자기 뭐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이 있을 테고, 팔레스타인도 좀 뭐 복잡한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이 미국의 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야, 너 이거 네 전쟁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좀 이런 압력이 많다. 너 이렇게 전쟁해도 명분이 있냐? 괜찮냐? 그랬더니 이 얘기 사람이 딱 그 말 하는 거예요. 너 네 땅에 워싱턴 DC에 미사일 떨어지고 맨하튼에 이런 뭐 미사일 떨어지고 그랬는데 넌 가만히 있을래? 그러니까 기자가 한동안 딱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말이 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전쟁을 해가지고 막 중동까지 불꽃이 튈지 안 날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반반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는 좀 더 이렇게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오버나잇 리포예요. 리포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 기관들이나 뭐 딜러한테 국채를 사고 현금을 주는 거예요. 단지 그 기간이 하루짜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언제 한번 했었냐, 2019년도에 요때 한번 했어요. 그때 가을 9월이었죠. 그때 리포 시장이 갑자기 뭐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페드가 들어가서 이 국채에다가 이런 거를 대량으로 이제 매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채랑 MBS 매입을, 여기 연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뭐 딜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얘한테 돈을 주고 딜러는 이렇게 국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요게 하루짜리 단기 자금 시장 리포니까 이렇게 다시 현금을 다시 가져가고, 그리고 국채를 받아가고, 그러면 다음날 되면 연준은 다시 현금을 이렇게 다시 받고, 그리고 국채를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단기 하루 만에 돌아가 가지고 초단기 시장이라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20년 3월에도 요번에도 당연히 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해줬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했냐? 7월까지 했다. 이거는 역 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리버스 리포라고 해요. 리포는 연준의 에셋, 즉 자산이에요. 왜냐면 여기 연준이 있고 여기 이제 딜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이렇게 자산하고, 자산이 아니죠, 국채하고 MBS를 매입해 주니까 이건 연준의 자산으로 돼요. 근데 이 영 리포는 이 반대예요. 연준이 얘한테 현금을 빨아들이고 다시 국채하고 MBS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역 리포, 리버스 리포는 liability, 부채예요. 연준의 부채. 지금 보면 이 역 리포가 거의 역대급으로 쫙 올랐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 시장에서 마켓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국채를 판매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났어요. 엄청 팔고 있어요. 이게 단기 시장이지만 그냥 뭐 여기 연준이 있고 여기 딜러가 있으면 이거 얘가 이렇게 국채 주고 현금을 빨아들였어요. 그럼 다음날 다시 거꾸로 되니까 영리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거 얘 딜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여러 명한테 매일매일 반복하면은 오히려 현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퀀티테이티브 이징, 요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준은 이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48개의 딜러들한테 약 얼마? 351빌리언, 3,510억 달러 요 국채를 이제 다시 이렇게 매각한 거예요. 현금을 쭉 빨아들이고 지금 이 수준은 작년에 이 빨아들였을 때보다 딱 비교하면 보이시죠? 좀 많이 높아요. 어제는 43개 딜러들에게 294빌리언 요거를 이제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이만큼 빨아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씩 유동성을 흡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QE로 인해서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미국 은행 시스템에 지금 연준이 다시 야 내가 사줄게 너 지금 유동성 너무 많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에 빠져서 익사로 죽을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되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보면은 연준이 한 달 동안 얼마씩 지금 자산을 매입하고 있죠? 국채랑 MBS요. 120빌리언, 1200달러치를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레포로 얼마 흡수했죠? 오늘 하루 동안 350빌리언. 물론 이게 계속 350빌리언 흡수하고 뭐 251빌리언 흡수하고 다 계속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영레포를 지금 여기 반대로 보면은 여기 언제부터 시작했죠? 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이제 한 3달 요 정도 3달 정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각을 재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연준이 지금 이렇게 현금을 걷어들여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준은 지금 이 금융마켓 안정성만 중요하게 움직이면 하면 돼요. 이게 뭐 테이퍼링 언제 해서 뭐 자산시장이 폭락할까? 무조건 폭락 뭐 물론 폭락하면은 안 좋죠. 이게 그러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좀 힘드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양적 완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고 그리고 테이퍼링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연준이 본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연준이 2% 타겟으로 잡고 이 그 위로 올라가지고 2.5 이거 쭉 유지가 됐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제 뭐 아니면은 이게 뭐 쭉 치솟거나 이러면은 그냥 뭐 인플레이션 잠재울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 말고 뭐 딱히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그냥 최대한 안정감 있게 금리 인상을 하면 돼요. 미리 시그널 주고 지금 테이퍼링도 이렇게 뜸들이면서 다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테이퍼링이랑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자산 이 매입 속도를 좀 뭐 줄일 뭐 이런 얘기가 언제 이 고용시장이라든가 이 인플레이션이 다 안정감 있게 되면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몇 명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시그널 냄새를 좀 뿌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어떻게 보면 각만 재고 있는데 사실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한 리버스 리포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런 리저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 그래요. 이 은행들의 리저브 이걸 보면은 참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거가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 리버스 리포도 하고 있는 거고요. 현금이 너무 많아서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은행 시스템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것도 안정감에 조금 벗어나는 반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IOER이라고 연준이 은행의 돈을 보관하고 있어요. 연준이 이 기준 초과 지급금 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0원이 있으면 10%이 10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급 준비금 이런 거를 이제 연준 창고에다 놔두는데 이 연준 놔둘 때 이게 10%만 놔두면 되는데 지금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행들이 엄청나게 지금 보관하고 있고 지금 연준에서는 이자를 0.1%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은행들이 연준 이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은 디지털 달러 숫자예요. 이거 지금 금액이 3.7 트릴리언이 나와 있는데 지금 3.92 트릴리언이에요.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 재미난 거는 요 2008년도 이전에는 이게 거의 없었어요. 이때 살짝 조금 여기 이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 규모가 엄청나니까 갑자기 치솟았죠. 지금도 이때도 뭐 양적 완화 여기서 뭐 테이퍼링 18, 19 이때 테이퍼링 살짝 해주고 양적 완화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들의 이 리저브 연준에 보관 중인 초과 지급 준비금 이것도 3.9 트릴리언으로 엄청난 역대급 수준이고 FOMC 미팅도 보면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은행들 지금 이 리저브 밸런스가 3.9 트릴리언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단기 국채 수요가 강하다. 연준이 이거는 마켓이 유동성이 빠져서 죽을까봐 도와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영리포 하는 걸요. 단순히 그냥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저는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은행들 이 리저브도 쭉 뭐 3.9 트릴리언까지 솟고 있고 그러면 이 리버스 리포를 할 때도 연준이 이 국채를 사주면서 뭔가 이 딜러들 이 마켓에다가 이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이 오버나잇 이 리포 여기 보면은 이 리버스 0리포요. 이 0리포가 0%로 지금 얘가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사는 애는 그냥 100불짜리 국채를 100불 주고 이제 사는 거예요. 현금을 연준한테 주고.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여기 있고 이 딜러가 여기 있는데 그냥 100불 가져왔으니까 야 100불짜리 국채 가져가. 그럼 얘는 무슨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유동성이 너무 넘쳐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게티브 레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국채를 사는데 현금을 이자도 없이 연준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을 해볼게요. 이거 지금 현금의 가치가 정말 없다. 아니면 지금 금융마켓에서 단기 국채가 엄청나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FOMC 미팅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연준이 있고 여기에 딜러가 있고 여기에 다른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이 미국 국채 단기 수요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얘도 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현금을 요 100달러짜리 국채를 사고 싶어 해요. 사고 싶은데 현금이 너무 많고 현금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 딜러가 야 너 이거 100불짜리 단기 국채 가져가라는데 105달러 줘. 얘를 든 거예요. 그럼 얘는 얘한테 이렇게 105달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단기 국채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의미기도 하고 뭐 얘는 또 이거 갖고 담보를 해가지고 돈놀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은행 입장에서도 초과 지급 준비금이 많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0.1% 받는데 지금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0.1% 이상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숫자는요. 100불짜리를 105불 주고 이제 사가지고 얘는 이 단기 국채 갖고 있어가지고 이 IOER 이거를 이자보다 더 많은 걸 받겠다. 그러면은 얘는 이걸 105불을 받고 야 연준한테 야 지금 단기 국채 수요가 엄청나다 야 나 100불짜리 하나 줘. 그럼 100불짜리 받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0%로 지금 거래가 영레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100불짜리 단기 국채를 주고 얘는 현금으로 100달러짜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중간에 딜러는 요 5불 남죠. 이렇게 보면 요 5불 갖고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한테 이 100불 주고 단기 국채 100불짜리를 받으면은 얘는 5불 이익. 그렇게 되는 거죠. 연준은 이거를 지금 기술적인 요인이고 곧 정상화 될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FOMC 미팅 노트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다음 FOMC에서는 이 영레포의 이유를 이제 올릴 것 같은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금융 안정성에서 좀 벗어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53개 딜러가 이제 계약을 했고 어제는 48개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요. 한 그 딜러당 하루에 80빌리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350이었잖아요. 그냥 요거 딱 80으로 나눠보면 몇 개인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53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소마 매니저가 언급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런 트렌드면 이 리버스 리포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제가 왜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 뱅킹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리버스 리포 이 역사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 은행들이 아까 그 이렇게 빡 치솟은 거 있죠? 리저브요. 은행들 초과 지급 준비금. 요거 처분을 이게 막대 그래프 요걸 찍어 보면은 보통 분기 말이나 연말에 많이 했어요. 이제 분기 말에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처분해 가지고 우리 돈을 좀 더 받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0.1%니까 0.1% 받는 것보다 딴 거 하는 게 돈 더 낫잖아.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익 창출하는 이런 은행들도 참 좋은 주식 모델입니다. 좀 이렇게 신내 나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말에 많이 하는데 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했으니까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성을 처분하지는 않죠. 연준이 안 그래도 계속 쭉쭉 빨아 당겨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며칠이죠? 5월 지금 2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기 중간이에요. 지금 4월부터 6월이 2분기잖아요. 지금 딱 분기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스파이크를 쳤어요. 이것 또한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성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0레포를 하는데 이자율 얼마 준다 그랬어요? 0%예요. 이 말은 이 연준하고 거래를 하는 이 반대쪽에 있는 기관 혹은 딜러가 그냥 100불짜리 국채 사고 100불 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하래요? 얘도 지금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반대편에 이 국채 수요자들이 엄청 많다. 그것도 단기 국채 수요자. FOMC 미팅 노트에서도 미닝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단기 국채 수요가 굉장히 스트롱하다, 강력하다.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야 지금 수요가 엄청나고 지금 국채 딸리니까 돈 더 내. 그런데 얘네들은 이 단기 국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0.1% 받을 바에 0.1%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얘한테 알았어. 야 나 105불. 야 아니야 나 106불. 야 나 107불. 나 108불. 그래 그럼 너 당첨.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 100불 이상 국채를 주고 야 그러면 108불 줘. 그럼 얘는 8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래서 유동성이 빠져서 거의 익사할 지경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하는 게 금융의 건전성을 해치는 걸 수도 있다고 페드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 리포 이 0% 이자 주는 것도 이제 점점 이제 연준이 요것도 이제 이자율을 올릴 거라고 어저스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0레포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할 거고 요것도 다음 FOMC 때 이제 요거 이자율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3분기 뭐 아니면은 뭐 한 여름 지나서부터는 아무래도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금융시장의 안전성, 건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흘러가게 해주는 게 얘가 가장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 그럼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